이건 대체가 가능할까요?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라도, 모델은 트루스케어, 스켈레톤입니다. 혹시 구독자님들은 시계라는 취미를 영위하시면서 특정 브랜드나 특정 모델에 무한한 만족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계를 사서 단 한 번도 싫어진 적이 없고 구매한 이래로 지금까지 쭉 내 몸처럼 생각되는 시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좀 쉽게 물리고 하나에 오래 빠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의 라인업도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요즘 시계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시계를 구매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구입을 하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드림워치 샀다. 야, 난 이걸로 졸업이야. 이제 끝. 시계 더 안 사. 이렇게 생각하고 큰 돈을 지출하지만 시계에 대한 뽕이 빠지거나 더 매력적인 모델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제 손을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취미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지갑이 얇았던 어린 시절과 다르게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고 취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더 높은 곳을 보게 되고 막상 올라가 보면 또 더 높은 곳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상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계가 더 비싼 시계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정말 드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시계와는 정말 오래 갈 수 있겠다. 수십 년을 같이 가고 내 아들,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조건 중에 하나는 대체 불가능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그게 디자인이든 소재든 브랜드 가치든 헤리티지든 인지도든 다른 브랜드에서는 줄 수 없고 상위 호환 혹은 하위 호환이 없거나 드문 독보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사이즈보다는 색상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라믹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만나면서 블랙, 화이트, 플라즈마 이 세 가지 색상이 스틸이나 골드 모델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요. 플라즈마는 라도 하이퍼크롬의 시그니처 같은 색상이고 세라믹 소재 중에서 스틸과 가장 흡사한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라즈마가 세라믹 소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감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이트가 독보적입니다. 실물을 보면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는 화이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깨끗하면서 오묘한 우윳빛 화이트가 세라믹 소재의 질감과 되게 잘 맞습니다. 스틸과 대비되는 세라믹 소재의 장점은 높은 경도로 인해 스크래치에 조금 더 자유롭다, 가벼워서 편하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서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상관이 없다 정도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틸과 대비되는 세라믹 소재의 단점은 낯섦과 무게감입니다. 100g, 500g 할 때 그 무게 말고요. 시계의 분위기를 말씀드린 건데요. 스틸이 골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세라믹 소재의 질감과 광택은 스틸에 비해서 무게감이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게감의 차이는 비교적 어두운 색상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지만 블랙이나 플라즈마 색상과는 다르게 화이트에서는 이 단점이 사라집니다. 뽀얀 색상 속으로 세라믹 소재의 질감은 남지만 광택은 숨어버리고요. 비교적 잘 보이는 지문과 먼지들 역시 화이트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보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도 화이트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볼 것은 케이스입니다. 38mm의 사각형 케이스, 9.7mm의 굉장히 얇은 두께, 44.2mm의 매우 짧은 라그투라그, 브레이슬릿과 케이스는 거진 일체형으로 만들어져서 20mm의 브레이슬릿 너비 와 15mm의 러그 너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풀코 기준 120g으로 가벼운 편이고요. 보기 드문 사각시계입니다. 보통 사각시계라 하면 예거의 리베르소, 까르띠에의 탱크, 태그 호이어의 모나코처럼 각진 디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각형의 케이스는 거의 모든 디자인이 직각이나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케이스에서의 직선은 오직 이 부분 뿐입니다. 케이스에서 브레이슬릿과 연결되는 부분도 끊임없이 그대로 연결되며 브레이슬릿의 모든 링크 하나하나 마지막 버클까지 둥구스름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세라믹 소재의 시계들은 거의 대부분이 브러싱 마감이 아닌 폴리싱 마감이 입혀져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경도가 매우 높은 세라믹 소재 위에 얇은 헤어라인을 입히는 과정이 브러싱 마감을 입히는 작업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라믹 소재와 더 잘 어울리는 마감 방식이 폴리싱 마감이라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재 쪽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케이스와 다르게 다이얼은 보다 직선적인 디자인의 스켈레톤 다이얼입니다. 원형의 무브먼트가 그대로 노출된 스켈레톤 디자인을 선택하기보다는 4개의 거대한 주얼을 축으로 2개의 두꺼운 가로줄과 꽤나 굵직굵직한 플레이트가 내부를 보일 듯 말 듯 가리고 있어요. 밸런스 휠의 윗부분, 배럴의 아주 일부분, 크라운의 셋업이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것도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두꺼운 2개의 가로줄이었어요. 왜 굳이 이런 라인을 집어넣었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모델들이 스켈레톤 다이얼에다가 인덱스
베이스와 핸즈가 굉장히 얇고 작음에도 스켈레톤 다이얼 치고 가독성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이 두 개의 가로줄이 무브먼트와 핸즈 사이에 낑겨 있어서 얇은 핸즈가 무브먼트의 복잡함에 완벽하게 잡아먹히는 일은 9시 13분부터 17분 사이의 구간을 제외하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색감의 대비와 위상의 차이 덕분에 핸즈가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무브먼트를 가리고 있는 플레이트 위에는 뒷면에서 볼 수 있는 로터의 제네바 스트라이프와 동일한 마감이 입혀져 있는데 이 스트라이프가 단순히 모양만을 낸 게 아니라 파도처럼 약간의 깊이감이 있는데요. 이 깊이감은 다이얼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출렁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체감은 블랙이나 플라즈마와는 다르게 화이트 다이얼에서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체감되는 사이즈는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사각시계의 경우 원형시계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는 사각시계임에도 원형시계와 비슷한 사이즈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별도의 베젤이나 미드 케이스가 생략된 모노블록 케이스와 브레이슬릿과 구분 없이 쭉 이어지는 디자인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착용샷을 보시고 비슷한 사이즈의 원형시계를 보여드릴게요. 39mm의 원형시계입니다. 비교해서 보니까 케이스와 러그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러그 투 러그가 굉장히 짧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보통 37mm 정도의 원형시계가 이처럼 44mm대의 러그 투 러그를 갖고 있어요. 저는 17cm의 손목 둘레를 갖고 있고 18cm 이상의 손목 둘레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서양인 핏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케이스와 연결된 디자인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사제 스트랩을 제작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소재의 특성상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진 않아요. 테이퍼드가 되어 있지 않은 20mm 너비의 브레이슬릿이고 티타늄 소재의 버터플라이 방식의 버클을 차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리뷰했던 하이퍼크롬의 조금 얇고 가볍고 약해 보이는 버클에 비해서 더 두껍고 튼튼한 구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줄지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 해주고 있는 퀵 릴리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스크류 방식이 아닌 핀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무브먼트는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에타 범용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워매틱 80 R808입니다. 리바크론 헤어스프링 덕분에 기본적인 항자성을 갖추고 있어서 자기장과 온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저는 이 무브먼트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할 수 없는 가격대의 시계 브랜드들에게 절망감을 줄 만큼 좋은 메리트를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와치 그룹이 비스와치 그룹에게 강제적으로 이 무브먼트를 공급해야 했던 독점 방지법이 만료된 이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케네시같이 특정 브랜드를 위한 무브먼트 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범용 무브먼트 회사도 파워매틱 80에 준하는 효율을 가진 범용 무브먼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무브먼트의 피니싱의 기준점마저 생각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메스티지급에 속한 비스와치 그룹의 시계 브랜드들이 받는 압박감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군가 자기장과 온도 변화에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고 긴 파워 리저브에 기본적인 피니싱까지 입힌 범용 무브먼트를 저렴하게 원활히 공급하기 전까지요. 이 모델들은 현재 신세계 강남과 현대 판교, 롯데 잠실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적어놓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